반갑습니다. 6월 12일 치코노미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대선 특집으로 꾸렸었고 오늘은 다시 주간 뉴스 브리핑으로 돌아왔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제주는 오늘부터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요. 어서 오세요. 자, 그리고 용산 전자상가 개발한다고 하면은 그게 언제 다 되겠냐 하시는데 다 된다는 소리는 아니고요. 이제 스타트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서울 3대 던전 어딥니까? 용산 전자상가, 그리고 국제전자상가, 그리고 강변 테크노마트, 세 군데 우리가 3대 던전이라고 했었죠. 공통점 1번은 유통창구가 온라인으로 옮겨가면서 오프라인 이런 상가들이 쇠퇴한 점이 있고요. 공통점 2는 이 집합상가들의 단점들, 우리가 과거에 이들이 성업할 때에 가서 겪었던 이 안 좋은 경험들이 남아있는 곳들이라는 거죠. IT계의 동대문 상가 같은 곳이 바로 용산 전자상가였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게 뭐냐? 손님 맞을래요 있었죠. 그게 당시에 시사고발 프로그램 이런 데 나왔던 건데 그 기자가 상인들 좀 긁어서 그런 말을 유도했다라고 말은 많아 썼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고객응대에 대해서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었고, 손님 왕인 시대는 아니지만 아무리 화가 나도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됐지 않냐 이런 비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좀 많이 공분을 하셨던 게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용산뿐만이 아니라 이런 식의 집합상가에서 그런 불쾌한 경험들을 공통적으로 갖고 계셨었기 때문에 거기에 좀 분노를 같이 하셨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때 그 손님 맞을래요라는 그 발언이 나왔던 것이 바로 지금 드래곤시티 호텔이 된 터미널 상가입니다. 터미널 상가 자리에다가 지금 호텔을 지어놨어요. 용산 정비창 앞에 보면은 그 공터에 10년째 방치되고 있는 나대지 앞에 은색으로 반짝반짝반짝반짝 거리는 건물이 하나 있죠. 새로 지은 거. 그 건물이 드래곤시티, 과거의 손님 맞을래요 상가가 재건축된 건물입니다. 기사에서 소개하는 거는 그 손님 맞을래요 드래곤시티 뒤에 낮은 상가 12, 13동을 개발한다는 내용이에요. 용산 전자상가들 중에서 여기에 대한 개발 계획이 가장 빨리 나왔고, 이번에 그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한번 나왔던 걸 다시 수정해서 그 인가를 했습니다. 가결을 했습니다. 기사를 보면은 이제 주변에 IT나 이런 것들을 모을 건데, 일단 이 건물은 업무시설, 판매시설, 오피스텔을 넣는다. 요 자리에다가. 그리고 기존의 서울시가 23년도에 용산 전자상가에 대한 밑그림을 그렸던 걸 보면 신산업들을 여기다가 모은다고 했는데, 그 신산업이라는 게 결국에는 IT겠죠? 용산의 그 전자상가의 색을 그대로 이어간다면. 자, 근데 중요한 게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손님 맞을래요 상가 재건축한 게 드래곤시티 호텔이라고 했잖아요. 드래곤시티 호텔을 서브TND라는 회사가 이제 운영합니다. 개발도 했고, 낮은 상가 12, 13동도 마찬가지로 서브TND에서 해요. 같은 회사라는 거예요. 건물은 따로따로 올라갔지만, 그러면은 낮은 상가 12, 13동에 대한 개발 계획은 앞에 있는 드래곤시티 호텔과 좀 연계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물론 이제 업무시설, 판매시설, 오피스텔이라고는 하지만 전반적인 이런 결이요, 연계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많이 도모하겠죠. 이쪽 상가랑 여기 호텔이랑 이어지게 한다든지. 자, 그리고 용산 전자상가가 하나의 상가가 아니잖아. 여러 상가를 합쳐서 그 상가군을, 상가지구를 부르는 게 용산 전자상가라는 말인데, 그 안에는 원효상가라는 것도 있습니다. 낮은 상가 뒤에 보면은. 근데 여기는 소유권이 되게 나눠져 있어요. 막 분리되어 있는데 그 분리된 소유권들 중에 한 뭉치를 마찬가지로 또 서브TND에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브TND가 드래곤시티 호텔, 낮은 상가 12, 13동, 원효상가 지분의 상당 부분을 갖고 있어요. 만약에 이게 지분이 다 쪼개져 있으면, 다 쪼개져 있는 상가가 지금 선인상가거든요. 여기가 뭐 토지 따로, 그리고 건물 따로인데 건물이 또 엄청 나눠져 있고 이런 상태라서 뭐 재건축 못 가니 이런 말이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되게 복잡한데, 그 원효상가 같은 경우에는 그 상당 부분을 서브TND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서브TND가 우리 이렇게 재개발하지 않을래? 라는 밑그림을 얼마 전에 그 다른 공동 소유주들한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일종의 뭐 선장이 있는 편이죠. 우리가 다 똑같은 1의 지분을 가지고 100명이 모여 있는 것보다 누구 한 명이 50의 지분을 가지고 차라리 주도적으로 하는 게 1의 입장에서는 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서브TND가 용산 전자상가의 한복판을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원효상가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공유 지분으로 되어 있는 곳이 이제 원효, 선인, 그리고 뒤에 있는 넥서스밸리 이렇게 있는데, 원효상가가 그 중에서는 좀 나은 상황이다라고 일단은 보여져요. 해바라기님, 여기
보이는 농협 빌딩에서 근무를 하셨었다고요? 주변에 그 낡은 건물들 되게 많아서 바뀌면은 감회가 새로울 것 같아요. 여튼 원효상가, 선인상가 요렇게 지금 밑그림이 나왔다기보다는 원효는 아직 밑그림이 없죠. 선인은 밑그림이 나왔고 원효는 개발 계획이 일단은 있는 상태다. 그리고 또 하나 가시화되고 있는 게 옆에 보면은 전자랜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때는 뭐 농구단도 있었죠. 전자랜드가. 지금은 그 농구단은 없는데 전자랜드라는 그 브랜드의 시작이 용산이었습니다. 우리가 뭐 하이마트도 있고 전자랜드도 있고 전자 제품들 모아놓는 그 각사의 제품들 모아놓는 그런 상가가 이제 전자랜드의 컨셉인데 전자랜드도 이제 다시 개발하는 밑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협약을 맺어가지고 우리는 그 쉐라턴 호텔을 넣겠다라는 걸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근데 자 보세요. 앞에 드래곤시티 호텔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또 호텔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리고 요 자리에 있는 용산 정비창의 계획이 뭐죠? 레지던스와 호텔 5성급 호텔들 넣겠다라는 계획을 SH에서 그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용산 일대는 완전 호텔들의 전쟁터. 드래곤시티랑도 경쟁하지만 앞에 국제업무지구에 만드는 호텔이랑도 경쟁을 하는 거죠. 어마어마한 경쟁이 될 거고 지금 우리 낮은 상가도 마찬가지지만 전자랜드도 뭐 당연히 같이 오피스 올라가겠죠. 국제업무지구도 마찬가지로 오피스 올라가고 여기 오피스 상업시설들이 사실은 용산에 엄청 공급이 돼요. 지금 우리 채팅창에 뭐 이제 새삥 건물들 올라가는 거에 대한 설레임들 많이 이제 얘기하시는데 오피스와 상가가 연면적으로 따져도 엄청나게 생기죠. 근데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곳들에 있는 그 회사들이 옮겨올 수는 있어요. 물론 다 채워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용산에 지어지면 입지적인 강점으로 뭐 아랫돌 빼서 윗돌을 꿰 수는 있죠. 근데 이제 상업시설들 같은 경우에는 안 채워질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까딱하면은 신도시 상가들처럼 뭐 임대료 안 맞고 그래가지고 분양가 안 맞고 해가지고 빈 채로 방치되면 이게 또 공급량도 많은데 비어있는 상가들도 많다면 좀 을씨년스러운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짓자마자는 당연히 공실의 기간이 어느 정도 있겠지만은 그 나중에도 계속 비어있다면은 전반적인 이 지역의 분위기를 굉장히 가라앉힐 수 있게 되겠죠. 이게 일시에 공급되는 상가가 어마어마할 텐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시행을 하는 쪽에서 그걸 좀 쥐고 F&B를 좀 맞춘 다음에 나중에 뭐 몇 년 후에 그 분양으로 간다든지 하는 식의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해요. 5859님 말씀대로 자, 그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재건축을 할 때도 조그만 나홀로 단지들 옆에 큰 단지들 할 때 붙어서 가잖아요. 원베일리도 한 4개 단지가 붙어가지고 통합 재건축했잖아요. 넥서스밸리가 여기 뒤에 보이는 낮은 17, 18동에 붙어서 가는 게 사실 제일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낮은 지금 낮은 산업에서 지분을 그냥 다 갖고 있는데 넥서스밸리는 이게 서울시 자료예요. 서울시가 정리한 자료에 보면은 개인과 법인 약 100개로 지분이 쪼개져 있다. 그래서 이 의견의 합의를 이루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합친다면은 당연히 낮은이랑 이렇게 합쳐서 가면 제일 좋죠. 그럼 부지를 크게 활용할 수 있고 우리 요만한 것만 따로 가기에는 사실 사이즈 되게 애매하거든요. 합쳐서 가면은 사실 요즘에 상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의 전자랜드 뭐 앞에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상가들 쇠퇴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은 복합몰로 사실 가는 시대잖아요. 스타필드 같은. 근데 복합몰로 가려면 필연적으로 부지가 넓어야 돼요. 근데 이제 요런 사이즈만으로는 사실 복합몰 가기 힘든 사이즈거든요. 만약에 이제 낮은 17, 18동이랑 넥서스밸리가 합치면은 낮이는 이게 좀 얇긴 한데 어쨌든 뒤에 넥서스밸리 땅까지 활용할 수 있으면 서로 좋죠. 근데 이제 문제는 합치는 게 힘들죠. 그래서 다른 얘기지만 만약에 낮은 상가 19, 20동을 한다면은 선인상가랑 합치고 농협이랑 합치고 이렇게 가는 게 사실 제일 그림이 예쁘죠. 근데 선인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소유권이 너무너무 복잡합니다. 갈매기님 아레나 같은 거 지어서 문화활동이 좀 왕성해지면은 주변도 다 살아날 텐데요. 사실 이게 창동에 우리가 아레나 하나 짓고 있습니다. K-팝 뭐 저기 해가지고 그래서 아마 그 시설들은 용산에 있으면 물론 좋겠지만 서울 안에서도 균형 발전해야 되기 때문에 창동으로 넣어놨고요. 서울에서 인스파이어 아레나로 공연 보러 다니는 사람들도 많다던데 지금 인스파이어 리조트도 요즘 상황이 많이 안 좋다고는 하더라고요. 낮은 12, 13동은 시작한 지는 좀 꽤 됐던 것 같아요. 지금도 가보면 뭐 펜스랑 아마 있을 거고 어느 세월에 하겠냐 싶지만 이렇게 하나둘 돼가는 거죠. 근데 이제 전자상가 이런 데는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용산 가서 요즘 누가 사냐 할 뿐이지 그렇다고 인사되는 소리 시켜도 이분들이 다 보내시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다 박스 포장하고 계시고요. 주문한 다음에 컴퓨터 같은 거 새 거 사면은 사실은 빨리 쓰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받으러 가도
돼요. 그러면 포장 다 해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는 이제 픽업만 하면 돼요. 제 마음 같아서는 뭐 돔구장도 한 노들섬 같은데 하나 짓고, 야구 돔구장, 문화시설들이 이렇게 용산에 많이 생기면 좋지 않을까 하는데, 뭐 일부분 나눠야 되는 것도 좀 있고요. 다른 지역들과 용산에 넣어버리면 그런 거 넣어버리면은 사실 뭐 창동에 안 할 수도 있겠죠. 다른 지자체와의 겹치는 문제들도 있을 테고. 자, 용산 얘기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항상 용산은 미래를 말합니다만 호재가 많은 지역입니다. 용산 주변에 대형 개발이 또 어디냐면, 얼마 전에 저희가 총총연문역에서 다녀왔던 용산 정비창 전면 1구역이 있죠. 사업 부지가 요렇게입니다. 용산역 서남 측이라고 해야 되나요? 드래곤 스파 지나가지고 용사의 집이랑 지나서 길 건너에 요렇게 있는데, 유명한 백빈 건널목까지의 라인이에요. 22일에 이제 시공사 선정합니다. 현대산업개발대 포스코 붙고 있고요. 참고로 여기가 현대산업개발 본사입니다. 물론 이제 광운대로 이전한다고는 하지만 광운대 역세권 개발하면서 일종의 뭐 책임 임차인지 어쨌든 현재 본사 앞에 수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현산 직원들은 포스코도 열심히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각사의 제안을 짚어보려는 건 아니고요. 어차피 우리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제안이 들어간 수준을 보면은 일단 외국 설계 사무소 다 붙였고, 마감 설계 뭐 이런 것들 보면은 다 프리미엄급입니다. 당연히 뭐 용산이니까요. 총천견문역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층 상업지예요. 주거 시설들도 좀 있긴 한데 저층 상업지라서 용적률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38층까지밖에 안 올린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아파트 한 770가구, 그리고 오피스텔이 894실이라고 하네요. 894실이면은 사실 주력이 오피스텔이 되는 거죠. 주상복합 단지가 되는 거고, 뒤에 있는 로제가 산다는 푸르지오 서밋이나 레미안 용산 센트럴처럼 되는 거겠죠. 당연히 한강 쪽으로 조망이 나오게끔 지금 뭐 조합원 100% 한강 조망 그런 제안들도 들어간 걸로 알겠습니다만은, 오피스텔도 일부 한강 나오는 집들이 있겠죠. 근데 우리가 예전에 정비창 전면 1구역이고 용산역 전면 구역이 레미안 용산 센트럴과 푸르지오 서밋이었죠. 거기들 개발할 때랑은 사정이 조금 다른 게, 지금 정비창 전면 1구역은 예쁜 카페들, 음식점들이 너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여기가 좀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퇴거 과정에서의 갈등이 만만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주를 해야 되는데 상가들은 영업이 되고 있으면 이 영업에 대한 보상 문제 생기고요. 이주를 당연히 저 같아도 안 합니다. 안 하고 싶죠. 우리 장사 잘 되는데 왜 나가가 되니까요. 그러면은 또 이제 사회적인 갈등으로 번질 수 있어요. 철거를 위한 수단들을 동원하던 시대가 있었죠. 그래서 용산에는 옛날에 막 철거왕 이런 분들 계시고 했잖아요. 그게 용산의 트라우마이기도 한데, 상가가 지금 요즘 너무 힙플레이스로 발달하고 있는 점이 재개발에 있어서는 반갑지 않은 상황일 수 있어요.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여튼 이제 용산에서 이제 시공사 선정이고 갈 길이 멀긴 하지만, 그나마 가장 빠른 분양이 언제냐고 하면 앞에 있는 아세아 아파트랑 여기이겠죠. 참, 저기 신용산역 북측 구역들도 있기는 합니다. 여기보다 사업지가 좀 작기는 한데, 마지막 분양은 여기 호반 서밋. 5859님, 와, 전면 1구역에서 장사 중이시나요? 정비창 전면 1구역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인테리어에 몇 억씩 들여서 하는데, 만약에 우리 이주 철거한다? 당연히 반갑지 않으시겠죠. 58억은 혹시 죄송한 얘기인데 들어가실 때 권리금 내고 들어가셨나요? 또 이제 상가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권리금도 굉장히 큰 문제라, 내가 지금 들어가서 하는 건 상관없지만 만약에 내가 엑시트 할 때 권리금 못 받고 그냥 나가야 되는 상황에 들어가면 반갑지 않을 수 있잖아요. 58억은님, 작년에 오픈했는데 제가 마지막 무권리 가게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그 들어가실 때까지만 해도 이 정도로 성업이 안 됐었기 때문에 권리금이 없이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았을 테고, 이제 손바뀜이 일어난다면 권리금을 받고 나가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가게 혹시 어딘지 써주시면은 저희 한번 지나가면서 들러서 소비 진작 활동을 하겠습니다. 사비를 들여서. 등촌 샤브샤브예요? 그럼 또 가야죠. 그럼 또 가야죠. 예, 하이브 맞은편 등촌 샤브 한번 가겠습니다. 저희 구독자님들도 많이 와주세요. 등촌 샤브샤브 하이브 맞은편. 자, 용산에 나는 사업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하이브 맞은편이면 한 요정도 등촌 샤브 되나요? 자, 용산에 남은 사업들 한번 정리하면, 이게 23년도에서 서울시에서 냈던 자료이기 때문에 국제업무지구에 뭐 가이드라인 수립 중이라고 돼 있는데, 얼마 전에 개발계획 변경해서 공람도 다 했었습니다. 용산에 있는 가장 큰 호재 당연히 국제업무지구고, 저희가 지금 짚어봤던 용산 전자상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군 반환부지 용산공원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예전에 우리 2000년대 한 중후반에 재개발했던 곳들이 있고, 또 뭐가 있나요? 육군 호텔이 저기입니다. 로커스 호텔 용사의 집, 그리고 푸르지오 서밋과
레미안 용산역 앞에 있는 집장촌들이랑 개발한 것들이죠. 그리고 지금 짚어봤던 정비창 전면구역까지가 일단은 크게 익히 많이 알려진 사업들이고, 이제 용산역 지하화 발표 늦었지만 당연히 서울역에서 용산역 라인 안 할 수가 없겠죠. 저는 여기 무조건 지하화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 지하화의 정의가 땅 속에 반드시 묻는 것뿐만이 아니라 데크를 씌우는 것까지로 법안의 조문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데크를 씌우는 형태가 될 걸로 생각은 좀 들긴 해요. 어쨌든 이렇게까지 큰 사업들이 있고, 앞에 서부 이촌동 일대를 보면은 이거는 여기를 뭐 묶었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이 일대에서 재건축 사업들이 많이 가고 있다는 의미로 서울시에서 이렇게 색칠을 해놓은 것 같아요. 사실은 구역들이 좀 다르고요. 좀 따로따로 가고 있습니다. 이촌 1구역 있고 중산시범 재건축 있고 이런 식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서부 이촌동의 재건축은 요건 좀 지구 단위로 시에서 묶어가지고 좀 개발을 유도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이거 개별 재건축을 하다 보면은 땅은 크게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여기 대림 아파트랑 성원 아파트랑 이런 것들 병풍이 그대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앞으로 용산의 미래를 그려갈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서부 이촌동의 그 방벽 같은 아파트들을 낮아지고 퍼지고 하게끔 하는 걸 유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이제 과거의 금융위기 때의 서부 이촌동의 개발 방향이었죠. 허물고 보행교를 내고 하는 것들이 오세훈 시장의 옛날의 그림이었는데, 그때 이제 보상의 문제 때문에 여기서는 오세훈 시장님 굉장히 싫어하죠. 그때도 이미 뭐 한 평당 2억 불렀던 걸로 알고 있는데, 홀리몰리님 말씀하신 대로 신정 차량기지 아파트 느낌이고요. 조금 더 세련되게 말하자면 뉴욕의 허드슨 야드 느낌입니다. 달리는 채브로님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네요. 예, 실제로 구조는 신정 차량기지처럼 그 밑에 철로가 있고 위에 데크가 있는 형태지만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는 잘 모르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지금 아이파크몰 주차장에서 4.5층 가면은 그 정도 높이로 데크가 가지 않을까 저는 이제 생각이 돼요. 사실 여기는 없지만 밑에 이제 노들섬도 있고요. 요즘 오 시장님이 토마스 헤더에게 푹 빠져가지고 도시건축 비엔날레 감독도 하고 있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랜드마크 만들어지면 이렇게 쭉 이어지는 라인이 되는 거죠. 이 그림엔 없지만 여기 산후 아파트 재건축도 있죠. 원효로에. 이렇게까지가 용산에 남아있는 큰 개발 계획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라이브가 끝난 다음에는 퇴근 시간에 주요 기사를 편집본으로 올리는데 오늘은 아마 용산 기사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편집본이 올라갈 때는 지금 보시는 라이브 전체 영상은 멤버십 공개로 전환을 합니다. 저희 이제 지금 허인웅님처럼 저희한테 일정 금액을 후원해 주시면서 보고 계신 회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만 보실 수 있게끔 라이브 전체 버전은 전환을 하고 편집본으로 바꿔서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인스타그램도 하고 있으니까 많이 팔로우 해주시고요.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만 총총.